권영철의 와이수첩으로 일단 넘어가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기자는 어떻게 요즘 새정치민주연합 상황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은 좀 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야성. 예, 일본을 보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게 뭐 이제 자민당의 장기 집권 노력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제 밤샘을 하면서 일본의 이제 법안 통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시위와 야당이 앞서고 있잖아요. 보안법.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야당은 과연 좀 제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그런 비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싸울 일이 참 많은데 지금도 뭐 역사 교과서 문제라든지 많은데 국감도 한창이고 국감 기간 중에 내부 싸움으로 몰두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이중된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 비노냐 친노냐 비주류냐 주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모두의 실패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잃는 게임. 그렇죠. 친노 비노 프레임이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야당이 스스로 자폭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걸 알면서도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오늘 와이뉴스 그 선상에서 어떤 주제 잡아오셨다고요? 근데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금 혁신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혁신위원으로서 안철수 의원 등을 겨냥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거면은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하라 이렇게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의 거친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올렸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가 왜 반성문을 썼을까 하는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조국 교수는 왜 반성문을 썼을까? 네. 안철수 대표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왜 반성문을 썼을까? 예, 이제 그 점인데. 조국 교수가 쓴 반성문을 이제 약간 인용을 하자면은 한시적이지만 정치판에 들어오니 글이 날카로워지고 입도 험해졌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서 방어하느라 아마 내심 화가 났나 보다. 무엇보다도 제가 지려 천박한 탓이다. 이게 뭐 지적 능력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고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껏 낮췄어요.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제 마무리 직전이다. 이번 활동으로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들을 것이고 친구보다는 적을 많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의 삶은 계속될 것이고 이후에 여의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그 탈당해서 신당 창당하라는 얘기가 비주류 의원들까지 묶어서 한 얘기였는데 이 자신의 표현이 좀 과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한테만 사과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반성이 아니라 전반에 대한 반성, 뭐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반성 뭐 이런 거네요. 그 글이 이제 어떤 그 부분만 소개하자면 이런 거거든요. 당인이라면은 정당한 당적 절차를 존중하라.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 당헌 또는 당규로 확정된 사항만큼은 지키라. 그게 싫으면은 탈당하여 신당 만들어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 대표가 혁신위 안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당신 탈당해서 신당 창당해라가 아니고 당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켜야 될 거예요. 그걸 강조한 거다. 절차 지켜라는 본인은 말을. 이제 법학자니까 그 점을 강조하는 얘기. 그러면 여의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적으로 조국 교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신은 정치인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의도에 갈 일,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국 교수에게 이게 무슨 의미로 한 얘기냐 물으니까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예.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에 관여하고 공천에 관여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쐐기를 박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의도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여의도에 정당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가서 총선이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하게 밝힌 거다.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다거나 특정 계파를 지지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해 준다거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의도는 가지 않을 것이지만은 광장에는 나갈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장에는 나갈 거다. 여기서 광장, 넓은 의미의 정치란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총선은 안 나가지만 대선엔 나가겠다 이런 의미냐? 그건 아니죠.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광장은 지식인으로서 참여를 계속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의 아크로폴리스 광장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민주화운동 당시에는 꽤 뭐 큰 역할을 했었고요. 아마 그런 의미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조국 교수는
직업 정치인이 되려면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둘 다 없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을 스스로 한 거네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적인 발언이나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참여는 계속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이제 그동안 SNS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입장, 정부 여당의 잘못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 활동을 계속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읽힌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성문을 썼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된 파문을 던진 발언을 하나 더 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이번에는 백의종군도 각오하셔라. 혁신안 통과되고 재신임까지 되면 뭐 이랬나요? 재신임도 되면 진정성 보여주기 위해 백의종군 하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신임까지가 아니고 재신임이 되고 혁신안이 실천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으면은 이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재신임 투표까지 한다는 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정말 당대표를 계속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의 혁신안을 만든 것이고 그리고 대표를 계속 흔드니까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서 이제 안 되면은 내가 그만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임을 받아서 혁신안을 실천해서 당이 제 모습을 갖추는 역할까지는 하고 이제 총선과 당의 혁신은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 교수 얘기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백의종군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해야 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혁신안이 통과되고 문 대표의 재신임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이 바로 살아나거나 총선 승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뒤가 더 문제다. 그래서 그 뒤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특히 당의 대통합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다 해라.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올렸는데 뭐라고 올리셨어요? 문재인 정치의 진짜 성패는 재신임 이후 정해진다는 겁니다. 재신임이 통과된다고 해서 리더십이 수직 상승하지 않는다. 대안 없이 발목 잡기만 굴러가는 비주류 의원들 탓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현재의 판을 뛰어넘는 대통합 없이는 총선 승리 없다. 개헌 저지선도 확보하지 못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백의종군도 포함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박명세 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조국 교수의 그 입장. 종편에서는 완전 다르게 해석하던데 오늘 Y뉴스에서는 설명을 잘해 주시네요 하면서 분석에 대해서 이런 칭찬하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조국 교수는 왜 반성문을 썼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오늘 권영철 기자 설명 들으시면서 좀 해소가 되셨죠 여러분?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